김프로님의 네. 미스터 마켓 한번 가볼까요? 뭐 금요일마다 거의 대부분 뭐 부동산 얘기를 좀 드리는데 오늘은 두 가지 결에서 부동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그 주택 가격 지표가 또 최대 하락폭 10년 4개월 만에 0.28 주간 단위죠. 지난주에 0.27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에 어떤 낙폭의 확대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0.01%니까 그래도 어쨌든 계속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경향이 계속되고 있고 서울 지역이요. 서울 지역에 0.28%가 빠졌는데 이게 구역별로 보니까 송파구가 0.43이에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송파구의 하락이요. 굉장히 커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0.43%가 빠져서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서울 25개구 중에 송파구가 가장 이런 거 보셨어요? 송파가 네. 그 좀 재건축이 이게 많아서 그런가요? 한때 뭐 강남 3구 중에서 제일 좋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끌해서 많이 산 지역보다도 더 많이 빠졌어요. 예를 들면 강북 지역 같은 경우도 도봉구가 0.40이고 성북구가 0.38, 뭐 은평이 0.35 이런데 송파구가 0.4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보니까 잠실, 가락, 장지동 대단지 위주로 굉장히 많이 빠졌다 이렇게 됐고 경기 지역인 성남 중원구가 0.60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다음 그리고 이제 화성시라든지 운정 신도시, 파주시 이런 데들도 0.6% 가까이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폭을 계속 키우고 있다라는 뉴스인데 어제 이제 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부동산 관련된 대책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헤드라인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완화 정책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 당국에서 하는 부동산 규제책 중에 가장 센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15억짜리 집을 살려면 대출 일전도 없이 현금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전에 그랬었죠. 15억 이하 부분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15억짜리 아파트라는 게 서울 지역 기준으로 보면 웬만한 구, 특히 강남 3구라든지 뭐 비교적 호가가 괜찮은 지역 아파트들 기준으로 보면 30평형이 대부분 15억 넘는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아파트는 아예 대출은 안 되니까 현찰로 사든지 하세요. 이런 거거든. 근데 이게 무주택자들도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무주택자가 뭐 15억이 있는 무주택자가 그렇게 많이는 없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의 가장 큰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주택시장의 급락 뭐 이런 거라고 찾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ABCP가 대부분 부동산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 ABCP가 이제 문제가 됐고 물론 이제 촉발은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없는 애들 노는데 그 레고랜드 때문에 그랬지만 사실은 거기서부터 촉발됐습니다만은 전국에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거래가 이제 워낙 그 급전직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놔두면 아마도 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가 없을 거다라는 상황식. 그러니까 이거 국토교통부가 낸 안이 아니고 이건 금융위에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15억 이상도 주담대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다시 이제 다주택자는 안 되고요.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이 되는데 이 주담대의 대출 비율은 LTV 기준으로 LTV 아시죠 여러분? 론투밸류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가격의 50%까지가 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15억짜리를 한다 그러면 7억 5천까지 대출이 된다 이런 거죠. 대신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대통령도 승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중도금 대출 이것도 이제 되게 그 중요한 규제책 중에 하나였는데 요건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입니다. 왜냐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 그러잖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 중도금 대출 보증이 분양가 9억 원까지만
해줬거든요. 이건 뭐냐면 단체로 대출 받으면 사실 은행에서 이게 차주가 뭔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중도금에 대해서 내가 개런티 해줄게 이렇게 하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대책도 함께 나왔고 그 대신 이제 청약 당첨자가 이제 되면은 기존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6개월 내에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끔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사실 요즘에 6개월 내에 집 안 팔리죠. 예, 뭐 서울 지역 전체 거래량이 한 달에 1,000건이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기한을 2년으로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조치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낼 수 있는 주택 시장의 이거 부양책이죠, 사실은. 네. 부양책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락을 더 이상 안 하게끔 하는 그런 조치도 남았고. 근데 김주현 위원장 이 멘트가 되게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밌었는데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 이러면서 이 정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과감하게가 문제예요? 아니면 하나가 문제예요? 둘 다 둘 다.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 그게 사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말을 좀 점잖게 하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뭐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라는 얘기는 꽤 좀 유의미하게 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희룡 장관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뭐 삼포 TV에도 나와서 집값이 좀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금융시장이 부동산 시장하고 연결되어서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다 보니까 사실 어제 전체적인 대책에 부동산에 관련된 대책은 금융위에 발언의 수위가 좀 더 높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가 39군데고 조정 대상 지역이 60곳 이렇게 돼 있는데 11월 달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디까지 더 규제 지역을 풀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서울 수도권의 핵심 지역이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국토교통부 장관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의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금융시장이 요동을 쳐버리니까 주택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이 거래 절벽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분양이 실패하고 그러면 건설사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걱정은 이렇게 하다 보면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서 집 없는 사람들의 어떤 주택 소유 이런 부분에 길을 터줘야 된다라는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훼손되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안정책으로서의 부동산 규제 완화도 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긴 한데 다만 이제 이런 거가 다시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기를 다시 투기적인 분위기를 다시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이라든지 청년들 2030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또 굉장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든지 건설업체 혹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거래 절벽 이런 것들을 방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부 스탠스의 변화로 감지한 부동산 투자의 또 다시 부활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어제 나온 대책은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훨씬 더 많이 고려한 대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ABCP 관련한 대책이 아닌가, 우리 단기 시장 정책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었는데 사실 이런다고 해서 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여기서 15억 초과 대출이라 그래서 예를 15억짜리 대출이라고 한다면은 LTV 50%라 그러면 거의 뭐 7억 5천 8억 되는 거잖아요. 그 8억에다가 주담대 한 6% 7% 금리 적용하면은 월에 상환해야 되는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라고 해서 지금 집값이 다시 뭐 예전처럼 과열될 거라고 보진 않는데 어쨌든 시장 안정책을 쓰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과제는 굉장히 좀 상반되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거는 좀 어려운 시국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상태였다면 이런 정책이 이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되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큰 불안정성은 부동산 시장하고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나온 대책인데 그래서 이 집값의 향배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부의 스탠스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의 급격한 완화 정책으로의 변화를 얘기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3 플러스 그리고 미스터 마켓까지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 오늘 이번 주말에 혹시 업로드 되는 게 있나요? 저 대표님한테 보고 지금 여기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저 오전에 그 아이 운동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좀 달리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1등 하시고 혹시 1등이 아니더라도 아이 저 탓하지 마시고 아이랑 같이 아마 저 2인 3강 뭐 이런 거 아마 하는 모양이죠?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네. 가르쳐주고 오겠습니다. 완주가 목표입니다. 완주가 목표입니다. 네, 자 우리 권수 팀장님 잘 도장 받아서 노트 선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